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김현철 씨의 연말정산 자료 이어서 또 입력하죠. 보장성 보험료까지 입력했죠. 자료 3번까지요. 자, 313페이지. 자료 4번을 보겠습니다. 의료비 자료인데요. 이 자료도 국세청 자료네요. 국세청 로고가 붙어 있어요. 자, 환자 인적사항 김현철 본인이죠. 의료비는 우리 그 부양가족 이름만 들어 있으면 다 입력한다고 보시면 되죠. 왜 그러냐면은 나이도 요건을 보지 않죠. X였죠. 또 소득도 X였죠. 소득도 보지 않는다 이거. 자, 80만 원이 일반 의료비입니다. 입력하겠습니다. 의료비 탭이 어디 있느냐? 여기 중간쯤에 있네요. 의료비 탭. 자, 지급 내역에다가 입력을 해주는데요. 부양가족 관계 코드 첫 번째 셀을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김현철 환자를 클릭하고 확인합니다. 우리가 지급처의 상호와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는 칸이 있는데 이 그 국세청 자료의 경우에는 사업자 번호도 별 표시로 또 상호도 별 표시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입력할 수 없는 거죠. 비워둡니다. 그리고 대신에 의료 증빙 코드는 1번 국세청이라고 해야 되고요. 만약에 국세청이 아니고 병원에서 발행한 것이다 그러면은 그 병원의 발행 내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병원인지 병원의 상호와 사업자 번호 여기다 입력하게 됩니다. 그러나 국세청 자료는 그냥 국세청이라고만 해주면 되고 건수는 한 건으로 해서 입력해 주면 돼요. 그래서 80만 원이네요. 800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김현철 씨의 실손의료보험이 요즘에 이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된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보험금을 수령했으면 여기다 입력을 해서 빼주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의료비가 난임이라든가 중증질환이라든가 산후조리원이라든가 미수가 관련된 의료비였으면 해당 셀을 동그라미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의료비 공제율이 더 높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일반 의료비니까 이 부분은 그냥 X로 놔두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의 자료도 의료비 자료입니다. 이번에는 환자가 황순이 모친일 거예요. 의료비 내역을 보니까 일반 의료비 330만 원, 안경이 70만 원 이렇습니다. 그런데 안경은 연간 부양가족 1인당 50만 원을 한도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만 원을 줄여줘야 돼요. 요 합계가 400인데 황순희 씨의 의료비를 입력할 때는 400으로 입력하지 않고 요 70만 원과 50만 원의 차이 20만 원을 빼서 380만 원으로 입력해 주면 맞아요. 380만 원으로. 자, 그러면 의료비 한 줄 더 입력해야죠. 부양가족 관계 코드 두 번째 줄을 더블 클릭해서 황순이 클릭하시고 확인. 자, 국세청 자료이니까 의료증빙 코드 1번 국세청 건수 1 지급액에다가 380만 원 입력해야 됩니다. 3800 플러스. 네. 역시 이것도 오른쪽에 이렇게 해당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X로 그냥 놔두시면 돼요. 네, 의료비 2건 입력했는데 이것이 반영됐나 볼까요? 정산명세 클릭하셔서 특별세액공제의 의료비가 있죠. 의료비가 여기 62번이에요. 우리가 의료비 입력한 게 총 460만 원 입력했어요.
그걸로 인해서 세액공제 받는 게 39만 9,750원이 세금에서 공제가 되겠습니다. 황순이 어디요? 네. 황순이 380만 원. 왜 380만 원이냐? 400만 원에서 20만 원을 뺀 거죠. 아, 왜 뺐는지 네, 그 설명을 드리면, 자, 이걸 다 합치면 400이 맞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경은 한 명당 연간 한도를 50만 원으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20만 원 오버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20만 원을 빼준 거죠. 그래서 50만 원에 맞춘 거예요. 그러려면은 합계가 380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정산명세에 반영된 금액이 여기 의료비 460만 원이라고 입력된 의료비 지출금액 보이고 옆에 세액공제 계산해가지고 반영된 거예요. 자, 자료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료 6번 다음 페이지죠. 교육비입니다. 교육비는 X 동그라미죠. 나이는 안 봅니다. 나이는 안 봐요. 96년생이면은 지금 20세 넘은 자녀잖아요. 나이는 안 봐요. 근데 소득은 본다고 그랬죠. 김장일이가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가서 들어가 보면 압니다. 자, 근데 교육비 지출 내역에 대학원, 자, 우리가 대학원 교육비는 소득자 본인 것만 해당이 돼요. 자녀나 배우자, 형제자매 이러한 교육비는 대학교까지만 해요. 대학교까지. 대학원 교육비는 소득자 본인 것만 세액공제 대상이 되니까요. 이거는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비 구분 잘 보셔야 돼요. 김장일이가 자녀였어요. 자녀.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게 대학교였다면은 김장일이가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기 소득공제 탭에 가볼까요? 소득공제. 네, 소득공제에 가면은 기본공제가 부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나이 때문에 부가 되어 있을 거예요. 나이 때문에. 소득 요건은 여기서는 알 수가 없네요. 지금 나이가 96년생이기 때문에. 나이가 96년생이면은 지금 20대 후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때문에 기본공제가 부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소득 내용을 알려줘요. 연말정산 문제를 낼 때.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사원 등록할 때 소득 여부를 알려줬었어요. 거기서 한번 보세요. 지난번에 사원 등록할 때에 우리가 김현철 씨 가족의 소득상을 정리해 놓은 게 289페이지에 있었는데, 거기 보면은 처 박정은 근로소득 총 급여액이 500만 원이다. 부 김도식은 원고료 수입 200만 원이 있다. 모 황순이는 일용근로소득 600만 원이 있다. 제 김재철은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지적장애인이며 소득은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장일은 소득은 없는 자녀예요. 그래서 김장일이가 만약에 대학원 교육비가 아니고 대학교 교육비였다면 여기다 입력하는 거예요. 여기 보험료를 지나서 오른쪽으로 스크롤 하면은 김장일의 여기 구분을 대학생 해가지고 여기다 입력하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입력을 안 합니다. 소득은 없지만 입력을 안 하는데 이유는 대학원이기 때문에. 대학원은
본인 것만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 6번은 그냥 지나가면 되고요. 자료 7번도 교육비입니다. 자, 인적사항을 보면 학생이 김차일 자녀예요. 04년생이니까 20세 자녀. 교육비가 대학교네요. 입력 가능하죠? 자, 850만원 대학교 선택해가지고 입력하겠습니다. 자, 김차일 여기고요. 교육비 여기 있죠. 자, 여기 9분을 클릭하면 취학 전 1번, 그 다음에 2번은 초중고, 3번이 대학생이죠. 3번 하시고 국세청 줄이 요 윗줄이에요. 이 아랫줄은 국세청 자료가 아닌 교육비는 학원에서 발급한 거는 요 밑에, 국세청에서 발급한 건 그 위에입니다. 여기다가 입력을 합니다. 850만원 85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다음은 자료 그러면 교육비 850만원을 우리가 입력했는데 세액공제가 얼마나 반영됐는지 볼까요? 정산명세 클릭하셔가지고 교육비 세액공제는 63번에 있죠. 네, 교육비 지출액 850만원 여기 보이고 세액공제 적용되는 게 127만 5천원의 세액을 공제받습니다. 다음에 기부금 내역입니다. 자료 8번 마지막 자료죠. 국세청 자료이고요. 자, 기부자 인적사항 김현철 본인이죠. 본인. 선거관리위원회 정치자금은 본인 것만 입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니까 이거 해당이 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대한적십자사 특례기부금 오케이. 두 개 다 입력이 됩니다. 자, 그러면 기부금 탭이 여기 있어요. 의료비 옆에 기부금 탭을 클릭하시고, 자, 기부금 탭에 지금 해당 연도 기부 명세, 여기에다가 두 줄로 입력을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관계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김현철 확인해 준 다음에 왜 두 줄이냐? 기부처가 두 군데니까 기부처별로 다 나눠서 입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 사업자 번호 입력합니다. 138-83-01-632 상호는 선거관리위원회. 코드. 자, 코드라는 게 뭐냐면요, 요 아래에 있는 메시지를 보면 코드가 나와 있어요. 기부 코드. 그래서 정치 코드를 넣어야 돼요. 선거관리니까 20번. 정치 자금이다. 이거. 건수 한 건. 기부 대상 금액 얼마 기부했나요? 30만원. 구분에 가면은 국세청 자료냐, 기타 자료냐. 예, 기타면 여기다 0이라고 하면 되고, 국세청이면 1번 그대로 두면 됩니다. 금전, 네, 엔터 하십니다. 다음에 대한적십자사 기부금 입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줄 관계에서 또 다시 더블 클릭해 가지고 본인 확인. 자, 사업자 번호 203 82 00639. 상호는 대한적십자사. 자, 코드를 여기서 찾아보시면요, 기부 코드가
10번이 특례죠. 예, 기부 유형의 특례 기부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10번 넣어줍니다. 건수 한 건. 기부 대상 금액 20만 원. 엔터. 국세청 그대로 두고 금전 그대로 두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부금 50만 원을 입력했는데 반영이 됐는지 한번 가볼까요? 정산명세에 가서 기부금 번호가 여기 64번인데요. 정치자금에도 아직 안 들어와 있고 특례 기부금에도 반영이 안 돼 있네요. 자, 기부금 탭에 다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연말정산 자료 입력하는 문제에서 다른 자료는 그냥 입력하면 다 정산명세로 바로 직접 갑니다. 그런데 기부금은 조정이라는 걸 거쳐요. 조정명세를 한번 가야 됩니다. 가가지고 전기기부금이라든가 이런 것 등을 조정을 해주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기부금 조정명세에 클릭하시고요. 우리가 조정사항은 없어요. 여기에 조정사항을 넣을 내용은 없습니다. 전년도 기부금 조정명세, 당해년도 기부금 조정명세, 조정명세에 대해서는 시험에 내지 않으니까 이거 누르면 돼요. 공제액을 계산해 가지고 정산명세로 보낸다. 이거 조정할 사항이 없다 하더라도 요 단추를 눌러서 보내줘야 돼요. 자, 그래서 공제액 계산 정산명세 보내기. 네, 그러면 정치자금 내역과 특례 내역. 정치자금은 10만원과 20만원으로 나누어서 나타납니다. 자, 밑에서요. 공제액 정산명세 반영이라는 요 단추를 한번 눌러줘야 됩니다. 공제액 정산명세 반영. 그리고 예단추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당해년도에 우리가 10번과 20번으로 기부금액과 공제대상 금액과 해당 연도 반영된 금액이 여기에 나타나죠. 자, 만약에 전년도 기부금 조정명세에서 작업할 게 있다. 그러면 전년도 기부금 반영이라는 이건 실무 버전에서만 적용되는군요. 전년도에 기부금을 공제받은 내용이 공제받지 못해가지고 이번에 반영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다 넣어주는 건데요. 이거는 우리 교육용에서는 이것을 반영하지 않으니까 요거에 이용된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그래서 아까 그 OXX에서 우리가 근로기간에 지출된 것만 반영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잖아요. 동그라미였잖아요. 근데 예외인 게 기부금 하나 있었어요. X. 근로기간에 지출하지 않았어도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정산명세 탭에 한번 가보십시오. 정산명세 탭을 클릭하면은 이제 넘어왔어요. 64번이 여기인데 여기 보시면 정치자금의 10만원 이하에서 99,900원을 공제받고 10만원 초과한 거에 대해서는 3만원을 공제받아 가지고 우리가 정치자금 30만원 기부했는데 12만원은 세금 공제로 돌려받는 거예요. 결국에 18만원 기부한 거나 마찬가지. 그 다음에 대한적십자사 기부금 20만원 했습니다. 3만원 세금으로 돌려받았어요. 그러면 17만원 기부한 셈이 되는 거죠. 납부해야 될 세금에서 이렇게 빼준다. 이거 연말정산 때. 네. 자, 관련 증빙이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래서 김현철 씨의 연말정산
자료 제출 내역을 받아서 연말정산 담당자가 입력하는 거, 이걸 연습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평가 문제는 여기를 질문해요. 정산 명세의 가령 64번 다번의 특례 기부금의 세액공제액은 얼마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딱 보고 답안을 작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김현철 씨의 실효세율은 얼마냐 물어보면, 실효세율이라는 건 여기 맨 마지막에 82번에 있는데 이 번호 알려줘요. 문제분 질문할 때 번호를 알려주니까 이 모든 항목에는 번호가 붙어 있거든요. 이 번호는 차례순으로 쭉 내려가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9% 이런 것을 질문하게 됩니다. 다음 316페이지로 갈까요? 노현주 씨의 연말정산 자료입니다. 네, 노현주 씨 자료는 몇 개 없어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연금저축입니다. 자, 여러분이 아까 OXX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그 표 꼭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연금의 비고 내용이 중요해요. 연금이나 주택 관련 소득공제는 나이 요건, 소득 요건은 아예 해당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 거니까. 명의가 본인이어야 돼요. 명의가 본인이기 때문에 나이 요건, 소득 요건을 본다? 그런 걸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하이폰, 짝대기 그어놨죠? OX 없고. 그러니까 비고에 뭐가 있었어요? 연금, 그 다음에 연금 계좌나 주택 관련은 본인 명의로 돼 있어야 된다. 근데 명의를 한번 보세요. 명의를 보니까 본인이 아니죠. 명의를 보니까 본인이 아니에요. 박정수. 노현주 씨가 이제 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박정수 보니까 배우자예요. 배우자가 가입한 연금저축은 노현주 씨의 연말정산에는 반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입력을 안 해야 되고요. 다음 자료 2번을 보면은 보장성 보험료예요. 자, 보장성 보험료 까다롭죠. 네, 계약자 노병탁 동생이죠. 동생이 가입을 했네요. 자기가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자기 자동차에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것 같아요. 네. 자, 노병탁이가 어떤 관계인지 한번 들어가서 자세히 볼까요? 소득공제 탭에 가보세요. 소득공제. 노현주 클릭하시고. 자, 먼저 아까 김현철이었으니까 노현주로 바꾼 다음에 소득공제로 가보세요. 노병탁 부로 되어 있네요. 기본이. 자, 기본이 부라는 건 뭐예요? 나이나 소득 요건이 안 맞았기 때문에 부죠.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예. 보험료는 나이 요건 동그라미, 소득 요건 동그라미, 두 개가 다 동그라미였어요. 확인해야 되는데 기본 공제가 부잖아요. 또 하나는 그래 피보험자로서의 나이 요건이나 소득 요건을 확인하니까 안 됐고, 계약자가 노병탁이 소득자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자기가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보험에 가입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유가 두 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계약을 자기가 했다는 것은 자기가 소득이 있으니까 계약을 했겠죠. 또 그리고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었으니까 이건 입력 안 됩니다. 예. 보험료는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 모두 확인해서 조건에 맞아야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자, 그러면 자료 1, 2번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자료 3번을 보겠습니다. 의료비. 의료비는 이름만 있으면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환자 박현우 자녀인 것 같고요. 일반 의료비네요. 예, 370만 원.
입력하면 됩니다. 자, 의료비 탭 가셔가지고 부양가족 관계를 더블 클릭해서 환자 박현우 클릭하시고 확인. 자, 상호 의료비는 국세청 자료는 상호와 사업자 번호 생략하고요. 의료증빙 코드를 1번 국세청 해주고 건수 한 건으로 하고요. 370만원 입력하겠습니다. 3700000. 자, 난임시술 이런 거 아니니까 그대로 두시고요. 자, 밑에 자료도 의료보험료, 실손의료보험료 나왔네요. 이거는 수익자가 박현우 자녀 앞으로 실손보험에 가입을 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보험 계약자는 지금 엄마가 노현주 씨가 계약을 했고 피보험자를 박현우로 해서 이렇게 120만 원을 수령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다 입력을 해주세요. 실손의료보험금에 120만 원 입력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의료비 지출에서 저거는 차감시켜서 세액공제 금액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실손의료보험료 수령한 거 여기다 넣어줘야 돼요. 다음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료 4번 교육비입니다. 이 증명서는 보시다시피 국세청 자료가 아니고 교육기관인 영어학원에서 발행한 거죠. 자, 학원비라는 건 내용이 학원비예요. 학원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취약전 아동만 해당이 돼요. 초중고생의 학원비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 대상자가 박영인이니까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는 안 나와 있으니까 가볼까요? 자, 소득공제에 가면 학원비가 교육비가 있습니다. 자, 소득공제 가가지고요. 자, 왼쪽에는 여기 보험료가 있고 오른쪽으로 스크롤하면 교육비가 있죠. 자, 학원비 대상자가 누구였냐면 박영인이에요. 박영인이 주민번호가 여기 있죠. 20세 이하입니다. 04년생이에요. 그러면 20세죠. 학생이죠. 취약전 아동이 아니니까 교육비, 학원비니까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학원비는 취약전 아동 것만 세액공제 반영을 시킨다. 입력을 안 한다 이거. 그래서 노현주 씨의 증빙이 4가지였는데 입력할 것은 의료비뿐이었어요. 나머지는 다 해당이 안 됐습니다. 연금저축은 본인 명의가 아니니까 안 됐고, 그 다음에 보장성 보험은 소득자, 노병탁 씨가 소득자이거나 아니면 나이가 걸렸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안 됐고, 그 다음에 교육비는 학원비였는데 취약전 아동이 아니기 때문에 입력할 수가 없는 거죠. 세액공제를 못 받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제 노현주 씨 잘 정산 명세 가가지고 우리가 세액공제가 여기 의료비 하나만 적용됐겠죠. 우리가 입력한 게 의료비만 입력했으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결정세액은 81,119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다음 마지막 사람. 자, 세 번째 사람 이진섭 씨의 연말정산 자료를 입력하겠습니다. 자, 이진섭 씨는 6월달에 입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난 근무지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지난 근무지에 있었을 때 퇴직하고 그 정산한 영수증,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왔습니다. 이걸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하거든요. 자, 이진섭을 클릭해 보시면은요, 이진섭 씨의 총급여 21번에 있는 총급여가 굉장히 작죠. 왜냐면 6월에 입사했으니까 1월부터 5월까지는 급여가 없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것도 있고, 원래 급여가 좀 월급이 좀 작은 것도 있었고요. 아무튼 지금 현재 1,520만 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지난 직장에서 1월부터 5월까지 근무했을 때 받은 급여가 상여 포함해서 3,500이잖아요. 그걸 합치면 한 5천만 원 가량 급여가 늘어날 거예요. 합치면 5천 정도 되죠. 어떻게 합치느냐? 소득 명세로 갑니다. 여러분 시험 볼 때는요, 종전근무지 소득 금액을 소득 명세에 입력하시오, 이렇게 어디다 입력하라는 걸 문제에서 알려줘요. 그러니까 아까 그 입력 요령, 뭐는 뭐에다 입력한다, 이런 걸 외울 필요가 없다고 했던 게, 시험에서 어떤 자료는 어디다 입력한다, 이걸 친절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일부러 외울 것까지가 없어요. 자, 여러분 소득 명세라는 걸 눌러보면 이제 월별로 이렇게 엑셀 파일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1월부터 5월이 지금 비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6월부터 우리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했기 때문에 그 급여 지급 내역이 쭉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종전근무지 자료를 입력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단추를 누르면은요, 저 상단에 보면 종전근무지 입력이라는 단추 있잖아요. 이걸 누르면 열이 하나 오른쪽 끝에 만들어져요. 클릭해 보세요. 이 오른쪽 끝에 종전일이라고 만들어져요. 그러면 12월 옆에 연말이라는 건 뭘까요? 연말 정산할 때 이때 급여로 지급 포함을 시켰어야 되는데 누락한 거. 누락분이라고 할까요? 연말에다 입력해서 연말정산할 때 반영해 줘야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7월에 여름휴가비로 이진섭 씨한테 여름휴가비 50만 원을 회사가 지급했었는데 급여대장이 반영을 못했어요. 여름휴가비 급여에 포함을 못 시켰어요. 그러면 여기다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연말정산 때 반영해주면 됩니다. 그런 것이 연말이고요. 지금은 종전일에다가 종전근무지의 소득 내역을 입력합니다. 자, 근무처명, 거기 근무처 나오죠, 영수증에. 주식에다 레드박스, 이거 보시고 입력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금액. 자, 주식회사 레드박스 사업자 번호 1068 24124. 급여는 2,500만 원. 상여는 1,000만 원. 그 다음에 쭉쭉쭉 내려가서요, 건강보험료 있죠?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이거는 그 영수증 맨 밑에 보면은 4가지가 여기에 있어요. 이거 보고 입력하시면. 건강보험료 833750. 장기요양보험료 96040. 국민연금보험료 1093509. 고용보험료 280.
플러스. 그 다음에 소득세, 이제 지방소득세 요거 있죠? 그거는 무슨 자료를 입력하냐면 결정세액을 넣어주는 거예요. 결정세액. 그래서 소득세 1120 506 지방소득세 112 050. 그 다음에 근무기간의 시작일 종료일은 저 상단에 보면 나와 있죠. 근무기간 2024 0101 2024 05 31 24년도 근무기간만 여기다 입력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영이 됐나 볼까요? 정산명세 가보시면은 아까 21번 총급여가 1900 얼마였잖아요. 네, 5천만원 5020만원으로 이제 총급여에 반영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득공제금액도 계산이 됐고요. 그래서 근로소득 금액은 얼마이고 이제 반영이 됐습니다. 다음 자료 320페이지 두 번째 자료 보겠습니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 자, 주택 관련된 건 계약자가 누구로 돼 있어야 돼요? 명의가 본인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인적사항 보니까 이진석 본인 맞죠? 최초 차입일이 언제인지 체크하시고요. 2012년에 차입했고요. 상환기간은 20년이고 비거치식 이자 연간 납부액은 120만 원입니다. 이런 사항들을 우리가 입력을 해주게 되는데 주택 관련된 것은요. 여기 탭이 없지 않습니까? 보시다시피 정산명세에 직접 입력합니다. 소득공제사항이거든요. 주택 저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이라는 것은 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 사항인데 34번의 가번은 원리금 상환액, 34번의 나번은 주택에 대한 이자 상환액이에요. 자, 그런데 11년 이전 차입분, 12년 이후 차입분, 15년 이후 차입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법 개정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항목이 늘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언제 차입한 것이냐? 2012년에 차입했으니까 12년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환기간이 20년이니까 15년 이상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비거치니까 여기 바로 이 줄이 되겠습니다. 고정 또는 비거치. 여기 있는 화살표를 눌러서 입력 양식이 나타나면 거기에 입력합니다. 화살표. 네. 주택자금 입력 양식이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아까 우리가 입력하려고 했던 그게 바로 이 자리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120만원 연간 합계액을 입력해줘요. 네. 그리고 확인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120만원 모두가 소득공제에 적용을 받았어요. 다음 자료 3번은 퇴직연금입니다.
자, 연금 계좌도 여러분 비고에 뭐가 있었어요? 본인 명의예요. 본인 명의. 예, 본인 명의. 자, 인적사항 본인 확인하세요. 자, 본인 거 맞습니다. 그럼 입력이 가능합니다. 자, 퇴직연금 계좌에 신한은행에다가 이렇게 20만 원 납입했다는 거죠. 입력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연금이라는 탭이 없는데 비슷한 게 하나 있긴 있죠. 연금 투자 명세, 월세 명세. 여기는 입력하는 곳이 아니라 조회하는 곳이에요. 여기다 하지 마시고요. 연금은 여기 연금 계좌라는 세액공제, 연금이 세액공제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액공제란에 직접 이 화살표 눌러가지고 입력할 거예요. 자, 연금 계좌에 58, 59, 60 이렇게 있는데 퇴직연금은 연금 저축에 요 화살표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거기 1번이 퇴직연금입니다. 3번은 연금저축이고요. 그래서 1번 퇴직연금 선택해 주시고 금융회사의 코드를 여기다가 더블클릭으로 검색을 하면 되거든요. 더블클릭으로 신한은행 검색하시면 되겠네요. 신한은행. 계좌번호 20만원. 아니 계좌번호가 1, 2, 3, 4, 5 이렇게 되는 거네. 1, 2, 3, 4, 5 20, 45, 78 계좌번호 넣어주고 불이익금액이 이제 거기 순납입금액이라고 하는 20만원 입력합니다. 연금계좌 하나니까 이렇게 입력하면 한 줄로 입력하면 됩니다. 자, 밑에 확인. 그러면 3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되어지네요. 자료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진섭 씨의 자료 4번은 보장성 보험 국세청 자료가 되겠는데요. 종류에서 하나 제외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보험의 종류가 보장성 보험료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것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계약자 본인이 계약했고 피보험자 이민국 자녀인 것 같습니다. 80만원. 자, 밑에 저축성은 해당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보험료 탭에 가볼까요? 보험료 탭이 없죠? 없는 것은 소득공제 탭에 가서 입력하죠. 소득공제에 보면은 여기 왼쪽으로 스크롤 하면 여기에 보험료 열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험료 열이 있죠. 이민국 찾아보시면 맨 마지막 보장성에다가 국세청 줄에다가 여기다가 80만원 입력하십니다. 네, 하나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 자료 5번을 보겠습니다. 교육비입니다. 인적사항 이지영 자녀인 것 같습니다. 교육비에서 입력 대상이 아닌 것은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해당 없습니다. 예, 직계존속 어머니 아버지 교육비는 입력 대상이 아니에요. 자, 이지영은 자녀예요. 고등학생입니다. 초, 중, 고 생은 교육비를 입력할 때 현장학습비, 일반교육비, 교복구입비 나누어서 입력을 하도록 양식이 제공됩니다. 네, 여기는 지금 현장학습비가 10만원, 일반교육비가 76만원이에요. 자, 입력할까요? 자, 여기 지금 소득공제 탭에서 스크롤을 밑에서 오른쪽으로 쭉 옮기면 여기 교육비 열이 하얗게 보이죠. 자, 학생이 누구냐? 이지영이었죠. 예, 이지영 여기 구분란을 클릭하면은 교육비 구분란에
1, 2, 3이 있어요. 초중고 2번을 클릭하시고 국세청 줄은 윗줄입니다. 여기 윗줄을 더블 클릭해 보면 이렇게 3개로 나누어진 양식이 나와요. 계산서가 얼마 나왔습니다. 그래서 초중고 교육비에다가 76만 원 입력하시고, 교복은 아니죠? 체험학습비에다가 10만 원 입력하시고 확인하면은 86만 원 국세청란에 들어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료 6이 있는데요. 교복 구입비 영수증, 국세청 자료입니다. 네, 똑같은 학생이네요. 지영이. 네, 6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복은 연간 한 명당 50만 원이 한도예요. 안경하고 똑같아요. 하지만 안경은 우리가 일부러 줄여서 입력하지 않으면 고쳐지지가 않죠. 틀리게 되는데 교복 구입비는 아까 교복 구입비 칸이 따로 있기 때문에 60만 원을 입력해도 아마 자동으로 50으로 고쳐질 거예요. 그래서 50만 입력해도 되고 그냥 60 입력해도 50으로 수정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이지영의 일반 국세청줄 86만 원 있는데 거기 다시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중고생 교복 구입비에다가 600000 입력하고 엔터 쳐보세요. 50으로 바뀌죠. 예. 그냥 50만 원만 입력해도 되고 엔터 쳐가지고 바뀌면 한도가 이거니까 바뀌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럼 136만 원이 입력이 되죠. 자료가 많습니다. 자, 이진섭 씨의 연말정산 자료 마지막 거 7번은 기부금 영수증입니다. 기부금. 기부자가 본인이네요. 이진섭. 네, 하늘교회. 교회에 기부했습니다. 50만 원. 자, 입력할까요? 기부금 탭이 있었죠? 근데 기부금 탭은 여러분 기억나셔야 돼요. 해당 연도 기부 명세, 맨 왼쪽. 해당 연도 기부 명세에다가 입력을 하고 조정 명세에 가서 상단에 있는 정산 명세 보내기를 해줘야 된다. 자, 그러면 관계를 더블 클릭하시고 본인 이진섭 확인. 자, 기부처의 사업자 번호 거기 나와 있죠. 교회에 사업자 번호가 1068 99369 상호는 하늘교회. 코드가 뭐냐? 예, 기부의 그 코드예요. 여기 밑에 보시면 아까 누구 건가 특례도 있었고 정치도 있었죠. 자, 이거는 교회니까 종교죠. 그래서 여기다 40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건수 한 건. 기부 대상 금액 50만 원이네요. 500 플러스. 장려금 신청 없고요. 자, 구분이 이거는 국세청 자료가 아니고 교회 자료예요. 그래서 여기 기타 0번으로 이걸 바꿔줘. 0번. 금전에서는 엔터 쳐줘. 네, 국세청 자료 아닌 것은 또 기타라고 바꿔줬다. 자, 그러면 기부금이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조정명세 한 번 더 가야죠. 가가지고 여기 클릭하시고 상단에 있는 공제계산 정산명세 보내기 한번 눌러줘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팝업 창으로 보내기 창이 나와요. 그런 다음에 아래에서 또 한번 공제금액 플러스 정산명세 반영이라는 단추를 또 한번 눌러준다 이겁니다. 그리고 예 단추 눌러주면 됩니다. 네, 그러면
쫙 기록이 되면서 반영이 됩니다. 정산명세 가보시면은 교회에 50만원 기부함으로써 세액공제 받는 것은 얼마 받느냐? 75,000원 세액공제 받게 된 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 세 사람의 연말정산 자료를 정확히 입력했는지 책에 입력된 결과하고 한 사람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6페이지 김현철의 정산명세 있어요. (326페이지에) 김현철의 정산명세 이거하고 맞춰보면 돼요. 하나하나 맞춰볼 필요 없고 맨 마지막에 요것만 맞으면 맞는 거예요. 77번. 그래서 김현철 클릭하시고 맨 밑에 77번의 개가 236410 네, 이거 맞으면 과정이 다 맞은 거죠. 다음 노현주 클릭하시고요. 노현주의 결과 화면은 328쪽에 있어요. 77번 하나만 맞춰봅시다. 51,880원 네, 맞죠? 이진섭 클릭하시고 이진섭의 자료는 332쪽에 있어요. 332쪽에서 77번 마이너스 352170 네. 그래서 마이너스는 환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노현주 씨는 세금을 더 내야 되겠고요. 뭐 더 낸다기보다는 하여튼 51,880원 냈고 김현철 씨하고 네, 이진섭 씨는 2월에 세금을 환급받았기 때문에 급여에서 좀 더 여유 있게 급여를 받게 되겠습니다. 환급액하고 같이 2월 급여를 받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연말정산 자료 입력을 다 해봤습니다. 뭐 충분히 하실 수 있죠, 여러분들. 나중에 뒤에서 이제 기출문제 모의고사에서 지금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던 이런 자료들도 더 경험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334쪽에 출제 예상 평가 문제. 여러분 FAT 1급 우리가 하면서 평가 문제라고 해서 이게 검색하는 거잖아요. 네. 여기 이제 급여 자료에 관해서는 검색을 별로 안 해봤으니까 그 연습을 하기 위해서 다음 시간에 거기 10문제 있는데 그거 한번 같이 풀어보거나 아니면 제가 정답을 꺼내 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검색을 해서 답을 한번 비교해 보거나 하겠습니다. 네, 쉬었다 하죠.